자,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행사, 탐조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과학교육과 신동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승규 박사님이 조류학 기초 및 탐조에서 조금 이론적으로 정리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참고하면 되고, 나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새가 몇 종류나 있을까요?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알려진 종은 한 590종 정도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90종이나 되는 새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형태로 가지고 여기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 습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맹금류라고 불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의 특징은 뭘까요? 맹금이니까 영어로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프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놈들을 잡아먹는 육식성 이 조류를 맹금류라고 부릅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황조롱이. 독수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독수리 하면은 그 연세대 상징이죠. 근데 그 독수리는 사냥을 할까요? 못할까요? 네, 독수리는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 다큐멘터리 보게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썩은 시체, 사체를 주로 처리하는 그 조류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머리도 막 벗겨지고, 그래서 독자가 대머리 독을 써서 독수리거든요. 그런데 연세대 상징은 영어로는 이글이에요. 이글. 이글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독수리가 아니고 수리예요. 수리. 그래서 독수리라고 하면 썩은 시체를 먹는 거니까 그렇게 용맹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하이에나하고 거의 동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리는 어떤 종류냐면 우리 겨울철에 우리 오늘 시아오 가서도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흰꼬리 수리, 그 다음에 뭐 금수리, 뭐 이런 종류들이 주로 사냥을 하는 그 이글 종류입니다. 아마 오늘 물수리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썩은 시체를 먹는 수리 종류는 영어로는 벌처라고 부르고, 용맹하게 사냥을 하는 매 종류, 뭐 흰꼬리 수리 이런 종류들은 영어로는 이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초창기에 번역하는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글을 독수리로 번역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가지 약간 혼돈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맹금류는 그런 수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올빼미, 소쩍새 이런 종류가 이게 속하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섭금류라고 해서 물가에서 주로 생활하는 놈들입니다. 주로 이 세 종류들은 도요새 종류들이에요. 도요새가 뭔지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류가 있는 것이 수금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터버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주로 물 위에서 사는 오리류 종류가 주로 여기에다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금류, 영어로는 송버드라고 부릅니다. 노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새소리 들리는 것은 다 이 명금류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새 중에서 제일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새 종류가 명금류입니다. 참새와 비슷하게 생긴 놈들은 조류들은 다 이 명금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습성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지만 도래 현황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새, 1년 내내 우리가 볼 수 있는 새 뭐가 있죠? 참새, 까치, 이런 건 우리가 텃새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철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보러 가는 새도 사실은 철새를 주로 보러 가는 거죠. 철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나타나는 새가 있고 겨울에 나타나는 새가 있습니다. 여름에 나타나는 새, 여름철 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토끼 나왔고, 꾀꼬리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뻐꾸기도 여름 철새에 해당합니다. 그럼 겨울 철새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러 가고 있는 고니, 그다음 오리류 종류들은 거의 90% 이상이 겨울 철새입니다. 수많은 오리들, 기러기 이런 새들을 겨울에 봅니다. 주로 시베리아나 캄차크 반도에서 여름에 생활하다가 거기가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 땅이 다 얼거든요. 물도 다 얼어요. 호수도 다 얼어붙어요. 그러면 도저히 먹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우리나라로 와서 겨울을 보내고 월동한다 그러죠. 그리고 내년에 다시 봄쯤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새들이 겨울 철새입니다. 이 텃새와 철새를 합치면 한 50%밖에 안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새는. 또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나그네 새라고 있습니다. 나그네 새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그냥 이동해가는 새예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경유지예요. 주로 이제 동남아나 특히 저 먼 데는 호주 북부까지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이제 여름에는 시베리아나 캄차크 반도로 와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나그네 새들은 주로 도요새 종류들이 대부분인데 봄에는 한 5월달경에 서해안 갯벌 지역 위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럼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부축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시베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짝짓기하고 알을 놓고 새끼를 키워서 다시 지금 10월 11월 달에 다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다? 경유지에.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다시 자기 고향인 호주 북부나 아니면 조금 적게 가서는 동남아까지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조라고 해서 길 잃은 새가 점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원래 서식하고 있지는 않은데 새들이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두 마리씩 관찰되는 새들인데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또 카메라가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못 보고 그냥 쓱 지나가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사진을 찍어서 관찰하고 채집하다 보니까 이건 지금까지 못 보던 새인데 딱 한 마리가 우리나라에 나타나도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새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새로 등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새 찾으면 몇 종을 볼 수 있냐 그러면 396종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데이터 보면 지금 560, 590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이 새들을 카운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총 전체적인 숫자는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새들이 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 프린트물 뒤쪽에 보면 사진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새들도 볼 수 있고 여기에 없는 새들도 여러분들이 또 오늘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한테 기념품으로 나눠준 화살표 새 도감 이건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최순규라고 박사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에서 직접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탐조를 지도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도감을 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자 사인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마련해 줄 테니까 저자 사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교사가 됐을 때 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어떤 식으로 이러한 탐사활동을 조직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이 활동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 눈썹 흔들리는 거 봐라, 야. 엄청 귀엽다, 야. 짝가려. 갑자기? 수리봉이 와서 보세요. 날아가. 대박이다. 야.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박사님이, 펠릿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수리부엉이가 뱉어놓은 펠렛이에요. 새들은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소화를 하면 응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음식물이 계속 뱃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뱃속에 음식물이 오래 있으면 썩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새들은 몸이 무거우면 날질 못합니다. 그래서 새들은 소화하는 방식이 독특하게 진화했는데 소화되지 않는 거는 윗속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배설을 하는데 얘네들은 소화가 되지 않는 영양분을 바로 입으로 토해내요. 그걸 이제 펠렛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수리부엉이라고 하는 새가 뱉어놓은 펠렛이에요. 펠렛 형태는 이거는 지금 비가 와서 좀 뭉개졌는데 뱉어낼 때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 목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소화되지 않는 새 깃털, 뼈, 이거 작은 새의 뼈, 가슴뼈 같아요. 뼈, 그리고 이제 들쥐, 이런 갈비뼈, 등뼈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건 꽤 큰 새의 갈비뼈네요. 이런 식으로. 수리부엉이가 뱉어낸지 다른 맹금류가 뱉어낸지 어떻게 아세요? 보통 이제 뱉어내는 장소가 이제 새들이 얘네들도 펠렛을 뱉어낼 때는 안전하고 자기도 안전하고 편안한 데서 뱉거든요. 근데 여기 주로 수리부엉이가 앉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펠렛의 크기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먹는 내용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일반 맹금류들이 여기서 이 정도의 크기의 펠렛을 뱉어낼 수 있는 새가 없어요. 흰꼬리 수리 정도 돼야 되는데 흰꼬리 수리는 지금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주변에 계속 이제 수리부엉이가 관찰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펠렛으로 그래서 이제 새들은 배설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새들은 오줌하고 똥하고 같은 총배설강이라고 하는 소화기관으로 배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똥이 차에 맞으면 차가 삭는다고. 부리만 하얗단 말이에요. 한번 봐봐요. 보겠습니다. 이걸 다 보이는데 지금 빨리 봐봐요. 근데 방금 잠수했다. 그러니까 들어갔어? 잠수성 오리 종류잖아. 이제 컷 하자. 그런 거 타는 거야. 방금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부리와 다리가 검은 이 새는 무슨 새인가요? 부리의 모양이 아주 특이하네. 부리가 주걱같이 생겨서 노랑부리 저새라고 해.